자, 우선은 이렇게 준비하세요를 저희 교육청하고 평가원이 제시한 학습 방법이 있는 거 아세요? 사교육이 제시한 방법이 아니에요. 이거 제가 지금 칸다일로 개인적으로 나 이렇게 공부했으면 좋겠다고 제시하는 방법이 아니라 실제로 평가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게 있습니다. 이 표지로 제작된 PDF 파일이 있고요. 그 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수학은 이렇게 공부하래요. 이게 영어도 있고 국어도 있고 다 있는데 저는 수학이니까 수학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적인 계산 능력. 그럼 이제 어머님들이 기본적인 계산 능력은 기본 계산은 우리 애들 다 돼 있는데요. 근데 이거 시험이잖아요. 학습만 하고 끝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인 계산 능력은 실수가 우선 없어야 되고요. 빠르게 끝내야 돼요. 근데 저희가 그 제공해 드린 뭐 교재도 있지만 단순한 기본적인 저는 계산 능력만을 얘기하지는 않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축적된 계산 능력을 다 집약적으로 저는 말씀드린 거예요. 분수가 약분이 가능하다 그거 워딩으로만 읽는 게 아니라 매번 할 때마다 그게 그냥 자동 반사 반응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 능력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전 이거 진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전형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 파트 단원이면 이건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 전형적인 문제조차도 친구들이 되게 허를 찌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거 이렇게 모양을 바꾸니까 생각 안 나요. 네, 그러지 않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상황에서 수학적으로 해석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법칙 이용해서 수학적 추론 능력. 그 다음에 다양한 해결 능력이라고 할게요. 요 네 가지를 전 파헤쳐서 이번 내신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 기출 문제가 있고 예상 문제가 있잖아요. 어머님들은 예상 문제에 더 집중적이시죠. 그 기출 문제를 제대로 잘 풀어야 예상 문제가 보여요. 이게 안 하는데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저희가 학교 선생님이지 않는 이상은 예습 문제를 숫자까지 똑같이 맞추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얘가 이거를 알아둘 수 있는 해석력이 없으면 기출 문제를 안 풀어서 가지고 가도 거기서 뭐 이게 선생님 찝어주는 거랑 똑같다는 걸 몰라요. 그 제가 수험생을 심지어 수능하는 수험생을 만나봐도 친구들이 그 각각 출판사에서 이번에 예상 적중률 막 100% 해가지고 이런 거 유사 문제 나왔다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비포 앤 애프터로. 그래도 그 피지컬이 없는 친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뭐가 똑같아요? 이게 똑같은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진짜 정말 글자 하나씩 1대1 대조해서 매칭이 돼야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수학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볼 수 있는 피지컬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 그리고 이 세 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융합적 사고력, 논리적 추론력, 유연적 해결력. 네, 이거는 평가원에서 말한 게 아니라 제가 갖고 왔습니다. 왜 이걸 갖고 왔는지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3학년 내용이거든요. 근데 원이 등장합니다. 어머님들이 지금 그 최근 거 되게 궁금해 하시잖아요. 난 2025년 거 풀어보고 이 올해 것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자, 최근으로 갈수록 이런 융합형 문제가 많습니다. 중등 내신은 대수보다 기하를 매우 어려워합니다. 특히 2학년 2학기 내신이 헬이거든요. 선행 막 열심히 한 친구들도 2학년 2학기는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진짜 덜어 있어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3학년 2학기도 어려우면 엄청 어려운데 3학년 2학기는 이제 좀 그 힘을 뺄 때예요. 이제 고등학교 정하고 뭐 하면서 이제 거기도 같이 이제 투 트랙을 타는 시기여서 거기도 집중하는 시기인데, 이제 1학년 2학기는 이제 첫 시험이고 보통 1학년 1학기 보통 웬만한 학교가 시험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2학년 2학기는 이대로 흘러가면 되겠지. 2학년 1학기가 괜찮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요즘 트렌드가 같이 결합해서 나옵니다. 이거 중3의 원의 성질에 나오는 거랑 매우 똑같고요. 이걸 알아야 되고요. 정삼각형에서 사실은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식이 나옵니다. 꼭 아셔야 되는 게, 대수가 시험 범위를 하더라도 기하가 시험 범위를 하더라도 이전 과정에서 내가 결합할 수 있는 건 다 결합해서 보는 거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저는 영어만 패러프레이징이 있다고 생각 안 하고 수학도 패러프레이징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수학도 직역이 아닌 의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저 무슨 뜻이야? 애들한테 물어보자면 다 이렇게 읽어요. 이거랑 만난대요. 그거는 글을 읽은 거잖아. 네 해석을 하라고 저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만난다 그래프가, 자, 이거를 근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개가 만나는 근이 저거구나. 자, 그 다음에 최소값을 꼭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의역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야 역까지 가요.
그럼 미지수 하나로 이제 뭐 답을 구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학적 접근이 되게 중요하고 그 접근을 해야 정답으로 바로 쇼컷으로 갑니다. 친구들이 이런 말 진짜 많이 하거든요. 나 다 알아. 나 다 이해했어. 근데 왜 못 풀어? 그쵸? 어머님 답답함이 이거잖아요. 요즘 친구들이 잘 하는 말이 이게 세상이 나를 억까한다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 시험을 보는데 이거는 세상이 나를 억까하지 않고서야 이런 문제를 낼 수가 없다는 둥, 뭐 선생님이 이상하다는 둥, 뭐 저한테는 이제 솔직하게 말을 하니까. 근데 사실 안다와 이해한다로 끝나면 안 되고요. 출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적용을 할 수 있는 거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우선 국어나 영어적 관점으로 단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단어의 반대말이 뭔지 아시는 분? 그럼 어머님들이 문장이라고 생각하기가 되게 쉬울 거예요. 단어가 뭔가 낮게 같고 문장은 한 구절 같은 느낌이니까. 근데 그거 아세요? 단어의 반대말은 어휘입니다. 어머님들 단어력 테스트 한다는 거 들어봤어요? 영어 시간에? 어휘력 테스트 하잖아요. 어휘력 테스트에 단어 시험 보지 않아요? 문장 시험 안 보시잖아요. 물론 선생님들이 예문을 보기도 하지만 그냥 단편적으로 일괄적으로. 왜냐면 이 뜻이 이거예요. 단어는 홀로 자립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고요. 어휘는 단어의 집합, 일정 범위 내에서 쓰이는 단어들의 전체입니다. 그래서 단어는 개별성의 성격이 되게 강하고요. 어휘는 집합성의 성격이 강합니다. 어휘를 많이 알아야 지문이 읽혀요. 수학도 똑같이 공식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자, 개별성 단어가 있고 집합성 단어가 있거든요. 개별성 단어는 이겁니다. 정의 공식. 나 피타고라스 뭔지 알아. 공식 외웠어. 그걸로 절대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걸 알고 자기는 알고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스키마 구조, 틀 안에서 갖고 놀아야 됩니다. 네, 아웃풋을 할 수 있도록. 자, 생각의 지도. 자, 우선은 조건을 분석합니다. 자, 두 번째 생각 도구.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반드시 떠올려야 될 핵심 개념 떠올립니다. 3단계를 거칩니다. 문제를 보자마자 온몸이 반응해야 돼. 너 나왔구나. 아, 이거 풀어달라고 하는구나 하면서 반응해야 되는 거. 자, 행동 강령 합니다. 최고난도 문제를 갖고 왔어요, 제가. 어머니 근데 보일 거예요. 문제에 답이 보이는 게 아니라 길이 보일 거예요. 오늘도 합급 문제를 들고 왔습니다. 정확하게 1학기 시험법입니다. 기하 문제 아니에요. 기하 문제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보고 어떤 길이 떠올라야 되냐면, 우선 저는 도형의 그림이 주어졌다는 건 좀 표기를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눈으로만 보면 안 보여요. 여기 보면 점 P가 BC 위에 있대요. 그래서 제가 P를 그립니다. 뭘 하나를 그리기라도 해야지 표현이 가능하니까. 자, 그리고 또 쭉 했는데 수선의 발, 수선의 발이라고 하니까 그립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하나 더 해야 돼요. 그 아까 제가 정의하고 공식이 있고 스키마 구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혹시 원이라는 걸 사전으로 찾아보면 정의가 뭔지 아세요? 동그라미, 이거는 이제 유치원 표현이고, 네, 고정된 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이에요. 그럼 고정된 점 뭐예요? 중심. 같은 거리 뭐예요? 반증. 무조건 이 관점으로 해석하면 다 풀립니다. 수능 킬러까지 다 풀려요. 그러면 이 친구는 이 두 선만 그리면 안 돼요. 이 선분도 그려야 돼요. 중심으로부터 반지름을 하나 그어야 돼요. 원이 나왔는데 저걸 무시하고 안 그렸다?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가볼게요. 직사각형 둘레가 10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미지수를 선정합니다. 가로는 x, 세로는 y. 아, 10이네. 어머니 보여요? 합이 나왔죠? 그럼 이제 느낌이 뭔가 곱이 나와서 제곱을 묶거나 제곱이 나와서 곱을 묶거나 하는 걸 예측하면서 얼마나 쉽나요? 막 게임 그 레벨 1 하는 것처럼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식이 하나 더 되는데 식은 어디서 나올까요? 아직 사용 안 한 거 있잖아요. 이 노란색 선 그거 놓고 사용 안 했잖아요. 자, 노란색 선 사용해 보겠습니다. 네,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여기가 2라고 되어 있거든요. 2에서 y 빼니까 2-y. 여기도 길이를 알 수 있거든요. 여기가 x인데 요 x에서 2 빼면 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뭐 이걸 제가 전개하진 않겠지만 여식에서 얘가 제곱 플러스 제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때? 이해 다 되셨어요? 훌륭하십니다. 저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